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면 회장님과 만나서 그때는 애첩이 아닌 부인으로 만나서 아름답고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관계 중 사망한 애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나름대로 죽음을 맞이할 때도 우아하고 품위 있는 죽음은 누구나 꿈을 꾸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예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게 사실이잖아요. 못된 짓을 하다가 죽으면 그 평판은 어떻게 하고 죽을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행동을 똑바로 하고 처신을 바로 하라는 말도 의미가 있어요. 오늘의 사연도 듣다가 보면 황당한 죽음이에요. A라는 여자는 35세의 남편하고 이혼을 했고 딸 하나 있었는데 남편이 키우고 그냥 빈 몸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1년 동안은 마음을 추스리고 여행을 다니면서 놀러 다니는데 어느 기업의 회장님이 여행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차 한잔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회장님이 명함을 전해주면서 연락을 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조그만 다방을 개업을 했어요. 딸을 데리고 나오면 힘들까봐 남편한테 키우라고 하고 지정된 날짜에 만나고 헤어집니다. 1년쯤 지났는데 회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회장님이 시간이 되면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회장님이 여자 혼자서 다방 운영을 하면 힘들 텐데 하시면서 우스갯소리로 내가 기둥서방이 되면 어떨까? 자네가 살아가는데 많이 힘이 될 텐데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도움이 많이 되죠.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 후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전화를 해서 위로를 받고 언제부터인가 마음이 든든한 후견인처럼 보호자처럼 그렇게 의지를 하게 되었어요. 한날은 회장님이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해서 만났어요. 회장님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호출을 하는 날은 다방문을 닫고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게 안 된다고 하니 걱정하지 마. 내가 생활비를 전적으로 지원을 할 테니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하고 고민을 했어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회장님의 의견을 따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후로 다방은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회장님이 콜하면 24시간 대기를 하다가 바로 달려갑니다. 어떤 날은 비서가 모시러 오기도 하고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에 나가기도 하고 나름대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만났는데 자꾸 만나다가 보니 정이 들고 의지를 하면서 보고 싶고 사람의 정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회장님은 부인이 아닌 애인이 필요했어요. 부인도 있지만 부인이 하지 못하는 것을 애인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본능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합니다. 회장님과 사귄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나이 차이는 나지만 회장님을 통해서 남녀 간의 성관계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전 남편하고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성관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남편이 하자면 하고 그냥 수능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회장님을 만나서 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름답고 인간만이 누릴 수 있고 남녀 간의 끈을 이어주는 것이 성관계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들이 보면 부녀지간이라고 할 정도로 친했어요. 회장님하고 20살 차이가 났는데 성관계를 할 때는 나이가 많다는 것을 몰랐어요. 평생 잊지 못할 악몽의 순간입니다. 호텔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서로가 스킨십을 하면서 관계를 하고 있는 중 갑자기 아무런 반응이 없고 호흡 곤란으로 호소를 하길래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고 연락을 해서 119가 왔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둘 다 알몸으로 누워있고 남자는 죽음의 문턱에 있고 그 당시 상황을 재현을 하라고 하면 눈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어요. 병원으로 이송 중 회장님은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부인이 병원으로 도착을 했어요. 겁이 나서 사시나무처럼 막 떨고 있는데 사모님이 보자마자 그동안 회장님을 모시느냐고 수고하셨어요. 내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까지 챙겨주시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연락을 할게요. 더 이상의 말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못하고 슬그머니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20년 동안 회장님의 애첩으로 오랜 기간 동안 만남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보니 회장님의 성격과 지병까지 다 파악을 하고 다 챙겨주었어요. 회장님과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시고 다정다감했던 분이었어요. 회장님 덕분에 편하게 살아왔고 오로지 둘만의 사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셨던 회장님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 둘이 성관계를 하다가 돌아가신 것이 너무나 황당하고 무섭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무엇이라고 할까? 그 회장님 애인하고 그 암흑의 회장님 애인하고 호텔에서 둘이 성관계를 하다가 죽었대. 이런 죽음을 맞이하면 절대로 안 되겠지. 부인은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수근 거릴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례식 날 먼 발치에서 지켜만 보고 추모 공원으로 모신다는 것을 알고 며칠 있다가 산소를 찾아가서 술 한잔 따라주고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이제는 나에게는 첫사랑이면서 마지막 사랑을 안겨주고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게 되었고 사랑에는 나이 차이가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면 회장님과 만나서 그때는 애첩이 아닌 부인으로 만나서 아름답고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싶다고 합니다. 딸처럼 애지중지해 주셨던 회장님. 저승에서도 좋은 곳에서 편하게 계시면 먼 훗날 그곳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네요. 마지막 가시는 길이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성관계 중 돌아가셨다는 게 아쉽고 이것 또한 회장님의 운명이라면 운명이라고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인의 명복을 비는 모습을 바라보니 세상 사람들의 바라보는 시선은 떳떳하지 못한 사랑이지만 처음에는 가식적이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진실된 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